세계보건기구 WHO가 XBB 1.5 확산을 우려하며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WHO는 XBB 1.5가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비행 등 고위험 환경에선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다만 XBB 1.5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30여 개국에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예방 원칙에 근거한 각국의 조치가 인정된다며 중국에 보다 상세하고 정기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각국엔 게놈과 폐수 검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휩쓸고 있는 XBB 1.5의 양성률은 새해 첫 주 들어 27.6%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감염은 적지만 독일, 덴마크 등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주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캐나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4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12월 연말과 1월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XBB 1.5의 확산이 전 세계적 팬데믹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건데 이들은 최소 한두 번 더 특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며 그 후보지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을 꼽았습니다. 반면 전반적인 유행의 크기가 줄고 각국의 면역 상황 등에 따라 유행의 시기도 주다는 변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두고 풍토병화, 즉 엔데믹의 초입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4년 차로 접어든 올해 팬데믹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고착되는 엔데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재산세가 5.5% 오르는데 도시 건축 부담금 1.5%가 더해져 실제 집주인들은 7% 인상분을 더 내야 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인상률은 2.9%였습니다. 시에 따르면 69만 5천여 달러의 집주인은 1년 전보다 233달러로 늘어난 3,569달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존토리 시장은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른 건 맞지만 6.6%인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시 예산안은 161억 6천만 달러입니다. 대중교통 예산도 5,300만 달러가 더 늘어났는데 요금이 10센트 오르는 데 반해 서비스는 나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예산도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급여와 복지로 경찰과 911 센터 직원 등은 다소 충원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선 상하수도 요금이 3%, 즉 29달러가 오르고 쓰레기 비용은 5에서 16달러 인상됩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시가 연방과 온주 정부에 15억 달러 지원을 요구하고 온주에 2억 3천만 달러 개발 수수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요 인프라 계획은 취소되거나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시장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하자 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토론토시 예산안은 시의회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최대 규모의 의료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프린세스 마가렛 암센터와 토론토 제너럴, 웨스턴 병원 등을 운영하는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의 시스템이 어제 오후부터 다운됐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는 물론 환자 전자기록 접근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자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또 수술 6건이 취소되고 모든 진료가 늦어졌습니다.
UHN 측은 시스템 다운 원인을 조사 중인데 이번 사태가 외부 해킹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 것으로 예상한 UHN 측은 다만 어제 수기로 작성된 환자 기록을 모두 옮기고 완전 복구되기까지 오늘도 지연이 이어졌다며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토론토 아동병원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해킹당했다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주요 부문에서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유망한 직종에 IT와 무역, 의료 등이 꼽혔습니다. 가장 큰 공백이 우려되는 부문은 디지털과 스템, 즉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특히 올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초중고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기 은퇴로 인한 무역 분야도 있습니다. 보통 47세에서 50대 후반까지가 이 직종의 평균 연령인데 코로나 이후 변환되다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분야가 아닌 탓에 경력 부문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또 주택건설 근로자도 장기적으로 인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분야가 문제입니다. 수년 전부터 악화되어 온 인력난이 코로나로 터지면서 응급실 폐쇄와 대기시간 증가 등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해외 의료 전문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 의료 교육 정원을 늘리며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해외 출신 간호사와 전직 간호사의 장벽을 제거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과 평가에 드는 수천여 달러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외 간호사의 경우 면허 취득 절차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직 간호사는 신청과 평가 비용이 면제되는 동시에 실무 복귀에 필요한 교육비로 최대 $10,0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도로에서 10대 소녀 8명에게 집단 폭행당하고 흉기 찔려 숨진 사망자가 59세 켄 리 씨로 확인됐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0시 17분 욕스트리트과 유니버시티 애비뉴에서 지인의 술을 빼앗으려는 10대 소녀들을 말리려다 변을 당했으며 주 토론토 총영사관 측이 한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2급 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13세 3명과 14세 3명, 16세 2명으로 모두 어린 10대 소녀들로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달 29일 첫 번째 보석 심리 재판에서 8명 중 1명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20일과 27일 다른 2명에 대한 보석 심리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일자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 서쪽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제이스트리트과 윌슨 애비뉴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현장에 남은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수사 중이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랭리 프레이저 고속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중심을 잃고 전봇대를 들이받으며 숨진 테슬라 운전자가 경찰을 꿈꾸던 17세 타렌 싱랄 군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고펀드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 프레이저 하이지의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리 연방경찰에 따르면 어제 날 12시쯤 112 애비뉴와 156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숨진 3명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당시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사망자 신원이나 연령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은 살인사건 전담팀과 사건에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웃의 위험은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다음 달 17일 금요일 PA데이 캠프를 운영합니다. 학업 준비와 학생들의 기량 향상 및 성장, 교사의 발전을 목적으로 교직원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날로 수업이 없는 PA데이를 앞두고 한인회는 학부모들의 심리적,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PA데이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데이캠프 참가비는 재료비와 점심 식사를 포함해 $75이고 또한 캠프 스태프를 모집하는데 캐나다에서 아이들과 활동한 이력 2년 이상이고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하면 우대되며 급여는 시간당 $25로 PA데이 캠프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